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산업의 이제 그 발달과 더불어 개편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신기술이 어떻게 이제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발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업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반도체의 그 발달이 결국은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 하면 우리가 인간이 정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어떤 이러한 특징을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서비스하는 직업을 기계가 다 가져가는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서비스 직업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강인공지능이 아니라 약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인공지능은 뭐냐?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직업,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무슨 교육 콘텐츠의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의사의 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인공지능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약인공지능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감성을 컨트롤하고 직업화한 거, 목사님이라든가, 그다음에 화가라든가, 요즘 화가 그림도 인공지능이 잘 그린다고 하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기계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강인공지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영화화된 터미네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화된 기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화된 기계. 그리고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산업이 뜨는 산업이 반도체에 이제 지능화 시켜가지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산업이 뜨게 될 겁니다. 사물이. 그걸 갖다가 우리는 IoT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IoT 산업을 하나로 집약시켜 얘기하면,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도로의 표지판과 자동차가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고 이렇게 원만하게 잘 달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무슨 바코드라든가 이런 걸 붙인 생선을 넣게 되면은 그 생선의 유통기간이 냉장고가 그거를 알아차려 가지고 냉장고 디스플레이에다가 음식하는 사람한테 띄워주는 거죠. 이 음식할 수 있는 유효기간 며칠 남았다, 이런 형식으로 띄워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기술, 이것이 IoT고, 특히 집안에 중앙 지능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집안의 전자기기를 다 통제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 개념으로 보게 되면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건축뿐만이 아니라 작은 신발, 완구, 그 다음에 액세서리 이런 거 전부 다 프린터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3D 프린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집 한 채가 그냥, 하루도 안 걸리죠. 한 몇 시간 만에 집 한 채가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재료를 적당히 이렇게 바르면서 그냥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특성. 의료기기로 또 작동해 가지고 사람의 뼈 구조라든가 관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특징인 겁니다. 이게 바로 얘기하는 게 3D 프린터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D 프린터 기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일명 말하는 로봇 기능.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흉내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육체 노동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노동까지 다 망라해서 커버할 수 있는 AI 기술이
사람의 신체와 비슷한 것하고 결합해가지고 전쟁도 수행하고 각종 집안일도 수행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로봇 기술로 이렇게 돼가지고 군사 장비, 그 다음에 저기 뭐 드론, 요즘 잘 알죠, 드론, 이런 드론 뭐 이런 걸로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되는 게 반도체로 인한 그 AI의 발달로 빅데이터 기술이 이제 또 발달해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것이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통계를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이다. 그럼 백화점에 어떤 손님들이 몇 시에 어떻게 오고 이런 걸 갖다가 어마어마한 자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걸 수집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자기가 원하는 그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그것을 가공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나는 6시에 어떤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럼 그 시간에 주로 오는 손님들의 명수나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또 기호도, 선호도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거기다가 진열해 놓는 어떤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산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것이 되면서 이제 점점 그러면 또 하나 빅데이터 기술 또 하나로 또 얘기하면 클라우드, 대용량의 저장을 하는 장치죠. 대용량.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접근해서 꺼내 쓸 수 있고 꺼내 써서 자기가 나름대로 목적성에 맞게 그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어떤 저장 장치, 거대 저장 장치가 이제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가 무슨 예를 들면은 뭐 SNS에 무슨 SNS 사람들끼리의 대화라든가 무슨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의 것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렬해가지고 저장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사용자는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내가 무슨 빵집을 연다. 그러면 빵집을 여는데 내가 원하는 그 사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냐 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로 저장돼 있겠죠.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내가 빵집을 열 때 몇 시에서 열고 몇 시에서는 쉰다. 왜? 유동인구가 몇 시에 집중돼 있다면 쉬어야죠, 그죠? 이런 어떤 거를 예를 들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노동자들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 노동자들은 직업이 소멸되어 갑니다. 직업이 소멸되어 감으로써 서서히 돈 벌 기회가 없어지고 점점 가난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지는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된과 동시에 직업이 소멸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또 여기에 앞서 얘기한 뭐 고령화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반드시 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어떤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춤형 어떤 그 산업으로 가겠죠, 그죠? 주문형으로, 그지? 그러니까 재화 획득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진다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열리는데 강인공지능이 오면은 이제 인간의 노동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할 수 있는 뭐 수명이 단축됐다. 이제 노동으로 밥 벌어먹는 시대는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한 걸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 여기서 끝냅니다.